신교? 그런 게 어딨어? 가톨릭은 단 하나밖에 없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최초의 국제전 30년 전쟁.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때는 1500년대 유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교황 레오 10세가 말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어볼까? 그래, 이왕이면 코스 요리가 좋겠지. 여봐라, 65개의 음식들로 이루어진 코스 요리를 준비하라. 이 레오 10세는 기독교인들의 돈을 자신의 사치에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 보수 공사 좀 해야겠네. 야, 우리 돈 얼마 있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황님. 뭐? 그러면 면제부라도 팔자.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름하야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면제부란 돈을 주면 죄를 없애주는 일종의 교황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했죠.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당시 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한 신학 교수가 칼을 뽑았어요. 아니, 이거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야? 면제부? 돈을 주면 죄를 없애준다고? 그것도 교황이? 진짜 안 되겠다. 우리 가톨릭에는 개혁이 꼭 필요해. 라고 말했던 독일의 신학 교수 이름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1517년 가톨릭이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게 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도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독일의 제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의 제후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을까요? 자, 잠시 당시 1500년대 유럽에는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걸쳐서 꽤 큰 영토를 다스리는 연합국인데요.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들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독일의 제후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제후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면서 가톨릭 국가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독일의 제후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독일 제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카를 5세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의 제후분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종교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관리하시길 바라요. 저 황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1555년 황제 카를 5세는 독일 제후들의 이런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때는 이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618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이렇게 말하죠. 신교? 그런 게 어딨어. 가톨릭은 단 하나밖에 없어. 우리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교를 믿어야 해.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요, 신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야, 우리 신교의 자유를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싸워서 차지하는 수밖에. 1618년 보헤미아라는 작은 나라에서부터 신교와 구교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30년 전쟁이라고 부르죠. 자, 이 전쟁은요,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과 추축군처럼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싸웠어요. 먼저 신교 세력,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었고요. 구교 세력, 로마의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에는 당시 최강대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등이 있었습니다. 초반의 전쟁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구교 세력이 승리를 거듭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승리가 계속될수록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점점 자신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가만히 있자.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영토를 좀 더 넓힐 수도 있겠는데? 좋아. 계속 전쟁해보자고. 자,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 종교를 넘어서서 영토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요. 갑자기 프랑스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뭐야, 신성 로마 제국이 합스부르크 놈들이 이러다가 우리 프랑스 국경까지 공격하겠어?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전쟁에 참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힘도 좀 약하게 하고 스페인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프랑스는 본인이 구교, 즉 가톨릭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유럽의 최강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신교 세력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참전한 뒤 약 3년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끝으로 30년 전쟁은 신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30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 의도대로 유럽 내에서 최강자 자리는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완전한 독립을 했고 또 구교 세력이었던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교 세력 스웨덴이 강대국으로 떠올랐고요. 구교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은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은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게 큰 전환점이 된 전쟁이었어요. 지금까지 30년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30년 전쟁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정리해보고 싶었던 결론은요. 유럽의 최강자 자리가 대항해 시대의 그 스페인에서 이제는 프랑스로 넘어왔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이제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짐은 곧 국가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